비오는 오후 재래시장 한켠에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가게에서 가물치 한 마리만 사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상했지만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생선가게 주인은 그를 몰래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본 광경에 그 자리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매일 사던 가물치는 죽은 아내에게 바치는 제사 음식이었고 아내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의식 속에는 죄책감과 사랑 그리고 끝내놓지 못한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비가 내리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인천 재래시장 골목 깊숙한 곳, 녹슨 철판 지붕 아래로 빗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시장 안은 비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후 1시쯤 되면 사람들이 뜸해지는 시간인데 그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노인이 한 명 있었어요. 박종만, 76살. 은퇴한 고등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그는 낡은 회색 바람막이를 입고 손에는 낡아 빠진 검정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등은 약간 구부정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마치 교단에 서 있을 때처럼요. 종만은 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미잔의 수산 앞에 섰습니다. 좁은 가게 앞에는 스티로폼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싱싱한 생선들이 얼음과 함께 담겨 있었어요. 광어, 우럭, 조기, 그리고 가물치. 어서 오세요, 어르신. 정미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45살의 그녀는 시장에서 10년 넘게 생선 가게를 운영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얼굴엔 늘 미소가 있었어요. 종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가물치 한 마리만 주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뚝뚝했어요. 하지만 미자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1년 넘게 매일같이 찾아오는 단골이었거든요. 아니, 단골이라기보단 거의 의식처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거 아주 싱싱해요. 미자는 재빨리 스티로폼 상자에서 가물치 한 마리를 꺼냈습니다. 검고 긴 몸통,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민물고기였어요. 손질칼을 능숙하게 다루며 비늘을 벗겨내고 내장을 제거했습니다. 물이 철벅철벅 튀었고 미자의 앞치마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어요. 어르신은 참 신기하세요. 매번 똑같이 가물치 한 마리만 사가시잖아요. 다른 생선은 안 드시고요? 미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종만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어딘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대답했어요. 이것만 먹으면 되네. 그래도 가끔은 다른 것도 드셔야 영양에 좋을 텐데요. 괜찮아. 이걸로 충분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손질한 가물치를 비닐봉지에 담아 건넸어요. 종만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미자가 거스름 돈을 건네려 하자 그는 손을 저었어요. 됐네. 그냥 가지고 있게. 어머, 어르신. 맨날 이러시면 제가 미안하죠. 미안할 것 없어. 잘 쓰게. 종만은 가방 안에 가물치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미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그리고 빗속으로 사라져가는 외로운 실루엣. 시장 골목을 빠져나온 종만은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어갔습니다. 옷이 젖어도 상관없다는 듯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10분 정도 걸으면 닿는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구석방이 그의 보금자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쩌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집 특유의 곰팡이 냄새와 혼자 사는 노인의 생활 냄새였어요. 종만은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물치를 꺼냈어요.
그 옆에는 이미 준비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향 1개, 종이컵 2개, 그리고 작은 접시. 벽에는 오래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 여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죠.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종만은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은수가 오늘도 내가 좋아하던 회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공허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종만은 가물치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꺼냈어요.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교사 시절 퇴근 후 아내를 위해 자주 회를 떠주던 그 손이었거든요. 썩둑, 썩둑. 칼날이 가물치살을 가르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하얀 살점이 드러났어요. 신선했습니다. 그는 회를 접시에 담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사진 앞에 회를 놓았습니다. 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종만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은수가. 오늘도 이것밖에 못해줘서.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이미 다 말라버린 것처럼요. 창밖으로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종만은 그렇게 오후 내내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세상이 멈춘 것처럼요. 시장에는 소문이 빠르게 퍼집니다. 특히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며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박종만 노인에 대한 소문도 어느새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 양반 말이야, 매일 가물치만 사가잖아. 그거 알아? 떡볶이 가게 아줌마가 옆 가게 주인에게 속삭였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호기심은 가득했습니다. 알지. 미잔의 수산에서 맨날 사간다며?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아니, 그게 아니라. 들었어? 그 양반 가물치 사가지고 바로 강가로 간다던데. 강가? 뭐하러?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상하지 않아? 70 넘은 노인이 매일같이 생선 들고 강가로 간다는 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종만이 강가에서 낚시를 한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그가 혼자 제사를 지낸다고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정미자는 그런 소문들을 들으면서도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대체 저 노인은 왜 매일 가물치를 사가는 걸까? 그리고 정말로 강가에 가는 걸까?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종만이 평소처럼 가게에 나타났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물치 한 마리만 주게. 미자는 재빨리 손질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거예요. 시장 사람들의 소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 좋은데 어디 나들이라도 가시나 봐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종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집에 있을 거야. 그럼 가물치는 저녁으로 드시려고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종만은 가물치를 받아들고는 천천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자는 문득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가게 앞에 잠시 자리 비움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종만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온 종만은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대신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목적지가 분명한 걸음걸이였어요. 미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15분쯤 걸었을까요? 종만은 낡은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인천 연안부두 근처,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어요.
다리 아래는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그곳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숙자들이었습니다. 4~5명 정도 되어 보였어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골판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만을 보자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 오셨어요. 한 노숙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종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가물치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품 안에서 작은 칼과 도마를 꺼냈습니다. 미자는 멀리서 숨죽이며 지켜보았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종만은 가물치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회를 떴습니다. 하얀 살점이 얇게 점여졌어요. 그는 그것들을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노숙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이거 먹고 따뜻하게 지내. 내 아내가 생전에 이걸 좋아했거든. 종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도 떨렸어요. 노숙자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배부르게 먹네요.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걸 매번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종만은 말없이 회를 나눠주었어요. 마지막 한 점까지 다 나눠주고 나서야 그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은수가 오늘도 잘 나눠줬어. 내가 원하던 대로.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6 노인의 눈물은 쭈글쭈글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몸을 돌려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미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노인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매일 가물치를 사서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걸까? 그리고 그 아내는 누구일까? 가게로 돌아온 미자는 팻말을 치우고 다시 장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종만 노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시장 상인들과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있잖아요. 가물치 어르신 말이에요. 응, 그 양반 어쨌어? 그분, 그냥 외로운 게 아니에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연? 무슨 사연?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몰래 따라가 봤거든요. 그분이 가물치를 사서 어디 가시는지. 상인들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미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노숙자분들한테 회를 떠서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가신 아내분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슬프셨어요. 뭐? 노숙자들한테? 네. 매일 그렇게 하시나 봐요. 아내분이 생전에 좋아하셨다면서요. 상인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고, 그 양반도 참 불쌍하네. 아내 잃고 혼자 사시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그렇게 하시다니.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단순히 외로워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미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종만 노인의 떨리는 손과 눈물 흘리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가 중얼거렸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은수가 오늘도 잘 나눠줬어. 은수, 그게 아내의 이름이겠죠. 그런데 왜 매일 그렇게 회를 나눠주는 걸까? 대체 그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미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 노인에게는 분명 깊은 상처와 사연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는 20년이 넘도록 아물지 않고 있다는 것.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종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의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된 후로 그저 무뚝뚝한 노인이 아니라 깊은 슬픔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어르신, 오늘은 가물치가 특히 싱싱해요. 아침에 막 들어온 거예요.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종만은 평소처럼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마리만 주게. 네, 알겠습니다.
미자는 여느 때처럼 가물치를 손질했어요. 칼질이 능숙했습니다. 1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고맙네. 종마는 돈을 내려놓고 가물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미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카운터 구석에 놓인 낡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갈색 봉투였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어요. 구겨지고 때가 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미자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가벼웠습니다.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이 두고 가신 건가? 미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래서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 남자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하얀 블라우스에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남자의 얼굴에서 낯익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어르신이잖아. 맞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종만이었어요. 지금은 구부정한 등과 주름진 얼굴을 가진 노인이지만 사진 속 청년은 활기차고 씩씩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인. 아마도 은숙이겠죠. 여인은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생선이었습니다. 가물치였어요. 가물치를? 미자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는 흐릿하게 글씨가 써 있었어요. 오래되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1981년 여름 처음으로 가물치를 함께 먹던 날. 미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981년이면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이었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가물치를 함께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던 거죠. 그래서 매일 가물치를 사시는 거구나. 미자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 속에 그들의 추억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종마는 아내가 떠난 후에도 그 추억을 놓지 못하고 매일 가물치를 사서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미자는 사진을 소중히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서랍 깊숙이 보관했어요. 다음에 종만이 오면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종만이 다시 가게에 나타났어요. 평소와는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해가 질 무렵이었거든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미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종만은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봉투 하나 안 보았나? 갈색 봉투. 아, 네. 여기 있어요. 미자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맙네. 중요한 거라서. 괜찮습니다. 제가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종만이 봉투를 받아들려는 순간 미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사진 속 분이 사모님이세요? 종만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자를 바라보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네.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두 분 다. 종만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랬지. 가물치를 처음 드신 날이라고 뒷면에 써 있더라고요. 종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마치 먼 과거를 바라보는 것처럼요. 그날 처음으로 은숙이가 시장에서 가물치를 사왔어. 자기가 직접 회를 떠주겠다고 했지.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은숙이는 가물치를 좋아했어. 맛있다고, 우리 둘이 먹기 좋다고. 그래서 자주 사왔지. 그리고 나한테 회를 떠달라고 했어. 미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종만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혼자 사서 혼자 먹어야 하네. 아니, 먹지도 못해. 그냥 나눠줄 뿐이지. 왜 그러시는데요? 드시면 되잖아요. 종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먹어. 은숙이 없이는 못 먹겠어.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르신, 그 여자가 내 인생의 빚이야. 빚. 그 단어가 미자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빚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종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품 안에 넣고 천천히 가게를 나섰어요. 미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더 휘어 보였어요. 그날 밤 미자는 사진 속 두 사람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환하게 웃던 젊은 부부, 가물치를 들고 행복해하던 그들.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만 남아서 매일 가물치를 사고 혼자 눈물 흘리며 살고 있었어요. 빚이라고 하셨지. 대체 무슨 빚일까? 미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종만이 아내에게 갚을 수 없는 무언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가 76 노인의 등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미자는 한숨을 쉬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종만은 올 거예요. 그리고 또 가물치 한 마리를 살 거예요. 그렇게 매일 그는 아내를 기억하며 살아갈 거예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미자는 평소처럼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생선 상자를 닫고 칼을 손질하고 바닥에 뿌려진 물을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시장 장사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에 한 남자가 섰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맨 모습. 시장에서는 보기 드문 차림새였어요. 실례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단정했습니다. 나이는 50 정도 되어 보였어요. 이마에는 주름이 몇 개 있었고 눈가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미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여기 박종만이라는 분 자주 오시나요?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종만 어르신을 찾는 사람이라니. 1년 넘게 장사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네, 오세요. 거의 매일 오시는데. 혹시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그분 아들입니다. 아들이요? 미자는 놀라서 남자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자세히 보니 종만 어르신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눈매와 코, 그리고 인매가 비슷했어요. 네,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자주 뭔가를 사신다고 들어서요. 아, 네. 어르신 매일 가물치 사가세요. 가물치요? 도연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한 마리씩 사가세요. 1년 넘게 그러셨어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미자에게 건넸어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아버지 오시면 제게 연락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통화가 안 돼서요. 아, 네. 그럴게요.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저기, 혹시 아버지가 그 가물치로 뭘 하시는지 아세요? 미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아들이라면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르신이 그걸 드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뭘 하시는데요? 그건 직접 여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미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오래된 철문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눌렀어요.
아버지, 저예요. 도연이에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종만이 나타났어요. 아들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왔어? 들어가도 될까요? 종만은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연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 놓인 것이 도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상, 그 위에는 액자와 향, 그리고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접시에는 생선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종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상 앞에 앉아 향을 피웠습니다. 매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대답 좀 해주세요. 시장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매일 가물치 사서 노숙자들 밥 먹이고 향 피우고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종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담했어요. 내 엄마 제사지.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폭발했습니다. 제사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 20년이에요. 20년. 이제 그만 잊으세요. 잊을 수가 없다. 종만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왜요? 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내가 그 여자를 죽게 했으니까.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종만은 상 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숙의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내 엄마는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아버지가 20년 동안 이런 죄책감에 시달려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사고였어요. 교통사고였다고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종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우리 싸웠어. 내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은숙이가 돈을 구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봤거든. 근데 나는 자존심 때문에 화를 냈어.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였어요. 그날 은숙이가 시장에 갔어. 가물치를 사러. 내가 좋아한다고 기운 내라고. 근데 돌아오다가 종만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고가 났어. 가물치를 들고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도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76 노인은 울고 있었어요. 20년 전 그날의 슬픔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물치를 사는 거예요? 그래. 매일 그날처럼 가물치를 사서 은숙이한테 바치는 거야. 그리고 그 강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지. 은숙이가 좋아했던 것처럼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서.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20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종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계속할 거야. 내가 죽는 날까지. 그날 밤 도연은 아버지의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확실했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20년 전 그날에 갇혀 살고 있다는 것. 도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20년 전 그날, 엄마가 세상을 떠난 그날, 당시 도연은 30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빴고 부모님과는 자주 연락하지 못했어요. 그날도 회사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 병원에서였어요.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는 수술실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도연은 그때 아버지가 충격으로 감정이 마비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미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던 거예요. 이튿날 아침 도연은 다시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 저예요. 종만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또 왜 왔어? 어제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에 대해서요. 종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종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05년 여름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야. 기억하니? 학교 비리 사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교사 시절 마지막 해였어요. 학교에서 부정 입학 사건이 터졌고 아버지도 연루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결백했어요. 하지만 조사를 받아야 했고 해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때 은숙이가 내 엄마가 나를 위해 돈을 구하려고 했어.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했거든. 근데 우리 집에 돈이 어디 있었겠어. 종만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은숙이는 이것저것 알아봤어. 친척들한테도 연락하고 은행 대출도 알아보고. 근데 나는 자존심이 상했어. 내 문제를 아내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게 싫었던 거야. 아버지, 그날 아침에 싸웠어. 크게. 은숙이한테 소리를 질렀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꺼. 라고. 은숙이는 울면서 나갔어. 문을 쾅 닫고 종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한 듯 했어요. 점심때쯤 됐을 거야. 나는 학교에 있었고 은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 받지 않았어.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거든. 근데 문자가 왔어. 종만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구형 모델이었어요.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하나를 도연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오늘 저녁에 당신 좋아하는 가물치회 해줄게요. 화내지 마세요. 사랑해요. 도연은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문자였어요. 나는 그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어. 그냥 나중에 집에 가면 되지 라고 생각했어. 근데 종만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도연은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어. 교통사고가 났다고. 은숙이가 시장 근처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다고. 엄마가 가물치를 사고 오시다가 그래. 가물치를 들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난 거야. 목격자들 말로는 신호가 바뀌는데도 멍하니 서 있었대. 아마 나한테 혼난 게 마음에 걸렸나 봐. 종만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도 울고 있었어요. 병원에 갔을 때 은숙이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 수술실로 들어갔지. 나는 밖에서 기다렸어. 4시간을 기다렸어. 근데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저었어. 아버지. 마지막까지 은숙이는 가방을 놓지 않았대. 간호사가 말해줬어. 가방 안에 가물치가 들어있었대. 죽는 순간까지 그걸 지켰어.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어요. 그래서 매일 가물치를 사는 거예요? 종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숙이가 마지막으로 사온 것. 나를 위해서 화해하려고 사랑한다고. 근데 나는 그걸 받아먹지도 못했어. 답장 한 번 안 했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아침에 소리만 안 질렀어도 은숙이는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 거야. 멍하니 서 있지도 않았을 거고.
사고도 안 났을 거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죄책감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난 매일 가물치를 사. 그날처럼, 은숙이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강가에 가서 노숙자들한테 나눠줘. 은숙이가 생전에 좋아하던 거야. 사람들과 나눠 먹는 거.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 내 방식의 제사야. 매일 은숙이를 기억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지.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도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76 노인은 20년 동안 이 죄책감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아버지, 엄마는 용서했을 거예요. 진즉에 종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매일 이렇게 사는 거야. 도연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비록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어떠셨어? 여전하셔. 언제까지 저러실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았어요. 죽는 날까지 은숙을 기억하며 가물치를 사며 용서를 구하며. 그날 밤 도연은 엄마 생각을 했습니다. 따뜻했던 엄마, 늘 웃던 엄마, 아버지를 사랑했던 엄마,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물치를 놓지 않았던 엄마. 엄마,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도연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어요. 아침 6시, 시장이 막 깨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생선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미자도 스티로폼 상자들을 꺼내 얼음을 채웠습니다. 새벽 경매에서 받아온 싱싱한 생선들을 정리했어요. 광어, 우럭, 갈치, 그리고 가물치. 오늘도 가물치를 준비했습니다. 종만 어르신을 위해서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종만이 나타날 시간이었어요. 미자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1시, 1시 10분, 1시 30분. 하지만 종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매일 오시는데. 미자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오시던 분이었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언제나 같은 시간에 나타나셨어요.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종만은 오지 않았어요. 미자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아줌마, 고등어 2마리 주세요. 손님이 왔습니다. 미자는 재빨리 고등어를 손질해 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종만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 4시, 5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종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시겠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 미자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요. 사흘째 되는 날 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를 잠시 비우고 종만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명함을 꺼냈습니다. 종만의 아들 김도연이 준 명함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미자네 수산입니다. 혹시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버지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흘째 안 오시거든요. 매일 오시던 분이.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미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시장 사람들에게 가게를 잠깐 봐달라고 부탁하고 종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구석방, 문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눌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미자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계세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은숙의 사진 앞에 향이 피워져 있었어요. 이미 다 타버린 향이었습니다. 미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문틈에 하얀 봉투 하나가 보였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워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써 있었어요. 정미자 씨에게.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만의 글씨였어요. 떨리는 손글씨였지만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미자 씨께 1년 넘게 고마웠습니다. 매일 가물치를 손질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은숙이한테 갑니다. 20년을 기다렸으니 이제 만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아내 은숙이는 생전에 가물치회를 나누는 걸 좋아했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럿이 나눠 먹는 게 맛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강가에 가서 그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이제 제 몫의 회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 사람들도 이젠 당신 손맛으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박종만 올림.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 아래에는 서류가 있었어요. 사망진단서였습니다. 발급 날짜는 사흘 전이었어요. 박종만. 사인 심장마비. 발견 장소 인천 연안부두 다리 밑. 미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종만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가 매일 찾아가던 바로 그 강가에서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그도 편지를 받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흘 전 새벽에 돌아가셨대요. 경찰이 연락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도 강가에 가셨나 봐요. 평소처럼 가물치를 들고. 근데 거기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거예요. 미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노숙자분들이 발견했대요. 아버지 옆에 가물치가 있었고 향이 피워져 있었대요. 그분들이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대요. 도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숙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끝까지 엄마 곁에 가고 싶으셨나 봐요. 미자는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종만의 마지막 부탁이 적힌 편지였어요. 그는 떠나면서도 그 사람들을 걱정했던 거예요. 매일 회를 나눠주던 노숙자들을요.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르신이 하시던 일요. 가물치 사서 그분들한테 나눠주는 거. 제가 하겠어요. 정말 그러실 건가요? 네. 이게 어르신의 마지막 부탁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미자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스티로폼 상자에서 가물치 한 마리를 꺼냈어요.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편히 쉬세요. 사모님 만나셨을 거예요.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가게 문을 닫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다리 밑에는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자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한 노숙자가 물었습니다. 미자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노숙자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들도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올게요. 선생님 대신에. 미자는 가물치를 꺼내 회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어요. 종만이 했던 것처럼요.
종만의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친척도 많지 않았고 친구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든요. 빈소에는 도연 가족과 몇몇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리 밑에서 지내던 노숙자들이었어요. 5명 모두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낡았지만 깨끗이 빨아입은 옷이었어요. 그들은 종만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덕분에 배고프지 않게 살았습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도연은 그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아버지가 1년 넘게 매일 회를 나눠준 사람들,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난 사람들이었죠. 장례를 치른 지 사흘 후였습니다. 미자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혹시 시간 되시면 강가로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강가요? 네. 어르신을 위해서 작은 제사를 지내려고요. 가족분도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그날 오후 강가였습니다. 다리 밑 평소 종만이 앉던 자리. 미자는 그곳에 작은 상을 차려놓았어요. 하얀 천을 깔고 그 위에 종만의 사진을 세웠습니다. 젊은 시절 은숙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상 위에는 가물치회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자가 직접 떠온 회였어요. 그리고 향 1개, 종이컵에 담긴 물 2잔. 노숙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도 손을 모으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도연도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함께였어요. 많이 오셨네요. 미자가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여기서 매일 이러셨군요. 네. 1년 넘게요. 미자는 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바람에 흩날리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미자가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박종만 선생님이 하늘로 가신 날이에요. 선생님은 1년 넘게 매일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물치회를 나눠 드셨죠. 노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사람도 있었어요. 이 가물치는 선생님의 마지막 마음이에요. 선생님이 사랑하셨던 사모님 은숙 씨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와 나누고 싶어 하셨던 마음이에요. 미자는 눈물로 회를 한 점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선생님, 오늘도 맛있게 나눠 먹겠습니다. 부디 사모님 만나셔서 행복하세요. 그녀는 회를 입에 넣었어요.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노숙자들도 하나씩 회를 먹었습니다.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도연도 한 점 집어들었어요. 아버지가 매일 준비했던 가물치, 엄마를 기억하며 나눴던 회. 입안에서 담백한 맛이 퍼졌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와 함께 회를 먹던 모습, 행복해하던 두 사람의 얼굴. 아버지, 이제 엄마 만나셨죠?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리셨잖아요. 이제 만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물치회 드시고 계실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만났다고. 이제 괜찮다고. 미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 사람들 오늘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약속드렸잖아요. 제가 계속할 거라고. 매일 올게요. 선생님처럼요. 노숙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다른 노숙자들도 하나둘 절을 했습니다. 진심 어린 절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매일 기다렸어요. 선생님 오시는 거 이제 못 뵙는다니 너무 슬퍼요.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종만은 그들에게 단순히 밥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존엄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답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1년 넘게 여기서 엄마를 기억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눴던 거예요. 은숙이 생전에 좋아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부끄럽지만 아버지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시는 줄 몰랐어요. 알았어도 말렸을 거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이러셨는지. 엄마를 사랑했고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셨던 거죠. 그게 아버지 방식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도연은 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어요. 아버지, 이해 못해드려서 죄송했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부디 엄마와 행복하세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잔잔히 흘렀어요. 그 위로 노을이 비쳤습니다. 황금빛과 붉은빛이 뒤섞인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미자는 종만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사랑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고 저 마음속에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향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마치 종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은숙이 기다리는 곳으로요. 노숙자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씩 인사를 하며 갔어요. 도연 부부도 일어섰습니다. 미자 씨,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하실 건가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했으니까요. 선생님한테.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아버지가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미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상 앞에 앉아 종만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젊은 시절의 종만과 은숙.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두 분 다시 만나셨죠? 20년 만에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모레도 올게요. 매일 올게요.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요. 강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해는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내렸어요. 하지만 미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더 앉아 있었어요. 종만과 은숙을 기억하며요. 3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인천 재래시장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이 시장 골목을 굴러다녔어요. 미자의 가게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간판이었어요. 파란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은숙이네 가물치의 마음을 나누는 집. 시장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어요. 왜 가게 이름을 바꿨냐고 물었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아는 분을 기억하려고요. 그분과 사모님을요. 간판 아래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종만과 은숙의 사진이었어요. 1981년 여름 처음으로 가물치를 함께 먹던 날의 사진. 미자는 도연에게 부탁해서 복사본을 받아왔던 거예요. 매일 아침 가게를 열면 미자는 그 사진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짧게 기도를 했어요. 선생님, 사모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가물치를 준비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요. 자신이 먹을 것과 강가 사람들을 위한 것까지. 점심때가 되면 미자는 가게에 팻말을 걸었습니다. 잠시 자리 비움. 그리고 가물치 2~3마리를 들고 강가로 향했어요. 다리 밑에는 이제 미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미자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매일 이렇게 와주셔서. 미자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종만이 앉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도마를 꺼내고 칼을 꺼냈어요. 그리고 가물치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회를 뜨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3달 동안 매일 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종만만큼은 아니었지만 정성만큼은 뒤지지 않았어요. 오늘 회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한 노숙자가 말했습니다.
미자는 웃으며 회를 접시에 담았어요. 많이 드세요. 배부르게요. 그녀는 회를 나눠주었습니다. 한 점 한 점 정성스럽게요.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했습니다. 아줌마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미자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종만 선생님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나눌 때 행복했을까? 선생님,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미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시장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미자야, 요즘 장사는 어때? 괜찮아요. 예전보다 손님도 더 많아졌어요. 간판 바꾸고 나서 소문이 났나 봐. 착한 일하는 가게라고. 미자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착한 일이라니. 그저 약속을 지킬 뿐이었는데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앞에 도연이 나타났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자 씨. 어머, 도연 씨. 어쩐 일이세요?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이 근처 오는 길에 들렀어요. 도연은 새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걸려있는 부모님 사진을요. 좋네요.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매일 강가에 가세요? 네, 매일 가요. 선생님처럼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가물치 값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쓰실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원하셨을 거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미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많은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그리고 저도 가끔 강가에 가볼까 해요. 아버지가 계시던 곳이니까요. 미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함께 회 나눠 먹어요. 도연은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미자 씨, 아버지가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당신 같은 분을 만나서요. 저도 행복해요. 선생님을 알게 돼서요. 그날 저녁 미자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종만과 은숙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선생님은 20년 동안 사모님을 기억하며 사셨어요. 매일 가물치를 사고 회를 나누고 사랑을 전하며요. 미자는 깨달았습니다. 종만의 삶이 슬프기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어요. 은숙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요. 그 사랑이 이제 제게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다시 나누고 있고요. 미자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몇 달 후 겨울이 왔습니다. 시장에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골목을 덮었습니다. 강가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다리 밑은 추웠지만 사람들은 모여 있었어요. 미자가 가져온 가물치회를 먹으며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잘 넘겼네요. 아줌마 덕분에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미자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종만에게 말을 건넸어요. 선생님, 보고 계시죠?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송이가 춤을 추듯 흩날렸어요. 미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종만과 은숙이 함께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강가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세상은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자는 강가에 작은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나무로 만든 표지판이었어요. 도연과 함께 만든 거였습니다. 표지판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곳은 사랑을 가르친 교사 박종만 선생의 자리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아내 박은숙 여사를 기억하며 매일 이곳에서 가물치회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표지판 옆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어요. 하얀 꽃이었습니다. 미자는 표지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요. 강물은 잔잔히 흘렀습니다. 햇살이 물 위를 반짝이며 비쳤어요. 가물치가 살던 그 물결처럼 사랑도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일어섰습니다. 가게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가물치를 팔고 회를 나누고 사랑을 전할 시간이었습니다.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가벼웠습니다. 종만처럼 구부정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저 멀리 시장 골목에서 은숙이네 가물치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은숙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요.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우리 사랑을 이어가줘서. 미자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종만과 은숙이 이제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두 사람이요. 걱정 마세요. 약속 지킬게요. 평생요. 미자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으로, 사람들에게로, 가물치의 향기가 있는 곳으로요. 그렇게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사람을 넘어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가물치 한 마리에 담긴 사랑처럼요.